그래서 이제 6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유병희님만 지금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영상 편집하는 자체가 우리 아이폰에서 솔직히 힘들었잖아요. 힘들긴 했는데, 근데 요걸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요런 영상 편집 툴 자체가 일반적인 영상 편집 툴에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셔도 좋기 때문에 요렇게 갤러리에서 영상 편집하는 것 자체를 좀 더 알고 계셔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한번 조금 복습하고 제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갤러리에서 영상 편집하는 게, 갤러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선택을 해서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만들기가 있었잖아요. 이 만들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GIF, 콜라주, 영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라는 앱이 별도로 생성이 돼요.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걸 영화를 눌러도 되지만 스튜디오로 누르게 되면 기존에 내가 편집했던 이런 편집 영상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새 프로젝트 시작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다시 이런 갤러리로 가서 여기서 내가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영상을 편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쭉 가져오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완료, 총 60장까지 한 번에, 처음에 60장까지 사진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요 이제 기준바, 이 기준바는 어떤 영상 편집을 써도 있어요. 요 기준바는. 그래서 요 기준바를 중심으로 내가 다시 추가하고 싶을 때, 이미지 추가라든지 영상 추가할 때는 요 기준바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기준바 다음으로. 그래서 모든 걸, 만약에 이제 내가 처음부터 자막을 넣고 싶다든지 이모티콘을 넣고 싶다든지 음악을 넣고 싶다 할 때는 요 기준바를 맨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편집을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 기준바를 움직이다 보면 이 중간에 이렇게 가 있어요. 중간에 가 있고 나서 요 제가 얘기를 못 알아듣고 이제 놓치시고, 이제 음악 텍스트를 넣으려고 했는데 텍스트를 딱 넣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연습용 딱 이렇게 넣었잖아요. 넣어서 적용을 딱 누르게 되면 여기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중간에.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고 나서 선생님 처음에 없어요, 이렇게 찾아와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할 때도 이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이거를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쭉 앞으로, 맨 앞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끝에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나 영상이나 선택을 하게 되면 끝에 이렇게 하얀 바가 생기면서 일자 또는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점점점이. 그럼 요걸 가지고 꾹 눌러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늘릴 수 있는 게,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터치해서 하는 게 살짝 힘들어요. 이게 스마트폰이 화면이 작다 보니까 이거를 터치해서 끌고 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영상 편집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방법이 조금 있어야 되고, 손가락 터치 감각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화면이 너무 기니까, 지금 42초나 되는데 기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당겨버리면, 이렇게 줄이면 이게 줄여집니다. 최대한 줄여지는, 화면에서 보이는 데까지 손가락으로 줄였을 때 이렇게 줄여지는 게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글씨를 넣고, 이 글씨에 대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또 누르게 되면 복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르기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자르기 기능이고, 지우기, 삭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연필은 편집이 가능한 거고, 요 동그라미의 시계처럼 생긴 건 요거는 바로 애니메이션 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 글씨가 나타나는 거를 어떻게 나타나게 할 거냐, 요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효과들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게 꽤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엔 없었는데 이런 기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나타날 때 처음 페이드 인,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사라질 때 아웃을 눌러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주고 나면 요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영상 시작하게 되면 처음엔 없다가 이렇게 글씨가 나타나는 요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 뭐 특별한 메시지 이름이 없는데,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른 키네마스터나 캡컷에도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이 들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글씨도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도 내가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모티콘 넣어서 이렇게 크기 조절하고 요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요런 기능들이.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고 좌우 반전도 할 수 있는 거고, 요런 기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눌러서 쭉 끝까지 난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시면 이게 된다. 그리고 이제 끌고 가다 보면 영상 이미지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손가락에서 툭툭툭 거려요. 이게 여기서 이게 느껴져요. 하나씩 옮길 때마다 그런 감각을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그래서 한 칸씩 움직이고 있구나 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스티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 나타날 땐 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쭉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라질 때 아웃할 때는 뭐 오른쪽으로 밀고 간다든지 아래로 밀고 간다든지 이렇게 밀고 가는 시간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나와보면 다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씨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까지는 이제 이름 글씨도 넣고 이모티콘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넣을 수 있는 건 이제 음악이잖아요. 음악은 이렇게 음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다 오디오는 다 음표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어떤 영상 편집 앱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서 사운드 트랙이 있고 내 음악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왔을 때 요게 시간이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요 음악에 대한 시간이 나오질 않으니까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여기가 이제 카테고리가 밑에 또 있어서 요런 걸 클릭하다 보면 다양한 이렇게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듣고 요거를 완료 누르면 바로 이제 음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쭉 가보면 이렇게 짧아요. 그죠? 이렇게 짧다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지금 42초보다도 안 나오고 25초짜리 음악이에요. 25초짜리. 그러다 보니까 요걸 클릭을 하고 다시 복사해서 요거를 클릭해서 요렇게 해서 요걸 요렇게 뒤에다가 갖다 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해서 요거를 뒤로 이렇게 갖다 넣어서 잠깐만요. 한 번 더 뒤로 해서 트랙 복사 두 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거를 꾹 눌러 요 정도로 겹치게 요렇게 놓는 거죠. 서로 끝나기 전에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겹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끝까지 요렇게 가져가도 되고요. 여기 지금 이제 보니까 이게 나와요. 요게 자르는 게. 요런 것들 모양은 분할하는 건데 다 어드 메뉴도 거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만 있는 거 이렇게 양쪽에 다 있고 활성화가 돼 있고, 요거는 요 기준점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고, 요거는 오른쪽이 점점점이죠. 오른쪽이 점점점. 그 오른쪽 거를 비우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거. 그럼 요걸 누르면 오른쪽이 싹 사라져요. 이렇게 편하게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내가 영상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음악을 요 마지막에 볼륨을 갖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페이드 요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흐려지게 하는 거. 아웃을 이렇게 흐려지게 하는 요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뭐 나가버렸어. 자, 이렇게 소리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떤 영상이든 여기 보시면 이미지하고 이미지 사이에 항상 이렇게 사각형이든 동그라미든 이렇게 요런 게 생겨 있어요. 영상에 이제 편집을 하시다 보면. 그럼 요거를 누르게 되면 어느 페이지든 누르게 되면 이게 장면 전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캡컷이나 키네마스터나 이런 것들은 장면 전환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눌러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 적용할 거냐 눌러서, 이런 장면 전환 효과는 이미지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걸 하는 거는 정신 사나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의 일정한 걸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모두 적용을 눌러주고, 그러면 모두 적용 눌렀더니 앞뒤는 얘가 안 들어갔어요. 앞뒤에는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앞뒤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앞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씨처럼
글씨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이미지도 서서히 나타나게끔 페이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딩으로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사라지게끔 요걸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을 하나가 이런 식으로 쉽게 그냥 제작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에 대한 거는 시간을 볼 수가 없으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겹쳐서 뒤에다 붙여놓게 되면 음악이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끝날 무렵에 얘를 갖다 놓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사라지게끔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서로 교차되게끔 음악을 이제 안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 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근데 조금 더 이제 얘네들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캡처에서는 효과음 같은 것도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될 때 효과음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효과음도 이거는 이제 내가 효과음 같은 거 있다면 그런 걸 불러와서 어디서 불러온다? 여기서 내 음악에서 효과음이 있다면 내 음악에서 효과음을 불러오는 거야. 장면 전환이 돼서 바람 소리가 난다든지 총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까지 넣어주면서 좀 더 예쁘게 멋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이 우리 갤러리 안에 들어있어서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갤러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스튜디오 앱에 저장이 된 거고 여기 눌러서 이름을 바꿔서 25110 6 이렇게 해놓고 이름 변경해놓고 요 날짜를 해놓고 저장 눌러야지만 요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갤러리에서 영화 만드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우리 이제 갤러리 식품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간다? 우리 이제 가보면 갤러리에 스튜디오라는 앱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 앱에 지금 만든 이 영상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앱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갤러리 안에서 아주 심플한 영상은 제작이 가능하다. 아마 아이폰에도 나중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런 기능들이 스튜디오 앱이 아니어도 어떤 다른 기능으로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 앱에서 점 3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GIF나 콜라주 영화를 클릭을 하고 그래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영화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다. 장면 전환 기능까지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이제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AI로 이렇게 갤럭시 있는 갤러리에서는 무슨 기능이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동영상 찍었어요. 동영상을 이렇게 한 1분, 뭐 2분, 뭐 10분 이렇게 찍었는데 어떤 행사를 쭉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얘는 잠깐 볼게요. 동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앨범에서 스튜디오에서 지금 제가 만든 동영상을 한번 영화를 눌러서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만들었던 거 여기 뭐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영화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화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걸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분 50초예요. 이 영상 자체가 2분 50초. 근데 여기 아까는 이미지로 했을 때는 여기 안 나타났는데 요게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여기 가입 표시가 하나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요 버튼을 누르는과 동시에 2분 50초짜리 영상을 하이라이트 구간만 얘가 알아서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영상을 압축을 시켜요. 네, 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얘가 전 구간 2분 50초짜리 전 구간의 영상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얘가 AI가 봤을 때 요 부분은 하이라이트야. 이렇게 딱 찾아서 각각 영상마다 시간을 줄여 놓습니다. 요렇게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는데 요렇게 지금 해서 1분 6초로 줄여놨어요. 1분 6초로. 그래서 적용 누르면 1분 6초짜리 영상으로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찍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1분 6초짜리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런 기능이 현재 들어있습니다.
이거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요 기능이 들어있어요. 동영상에서만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갤러리에 영상을 이제 카메라에 찍은 거, 특히 이제 카메라에서 동영상 같은 걸 찍었어요. 카메라에서 동영상 같은 이런 걸 찍었단 말이죠. 그럼 이 동영상들을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가지고 와서 너무 길어 근데 이걸 딱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영화 딱 눌러서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뭐 또 요것도 동영상 누르고 요것도 동영상 누르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영화 딱 눌러서 불러왔더니 1분짜리야. 근데 1분짜리 너무 긴 것 같아.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하이라이트를 얘가 만드는 거죠. 해상도가 낮으면 또 안 된대. 예, 이런 기능이 또 있네요. 해상도가 낮으면 영상을 만들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저건가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 하이라이트 영상.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영상 찍은 거를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것 중에 이런 영상들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만들기 동영상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36초짜리네. 36초짜리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줄이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만든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적용 누르면 31분, 36초가 좀 조금 줄었어요. 그죠? 9초 정도 줄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 AI로 시켜서 만든 영상들인데, 사진 넣어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했고, 그 다음에 귀멸의 칼날에 주인공을 사람화 시켜서 마라톤 대회 나가게끔 해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근데 한글이 아직 안 되더라고. 음식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내가 찍은 영상을 특별히 편집을 안 해도 이렇게 AI로 편집이 가능한 이런 기능들도 우리 갤럭시 갤러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길게 찍었는데 너무 길어. 이런 것들은 편집을 내가 별도로 안 해도 잘라내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이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얘가 그 소리 있잖아. 소리 음량 같은 경우도 잡음 같은 걸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얘가 오디오 만약에 이제 동영상을 제가 이제 찍잖아요. 여기 있는 걸 이제 찍어서 지금 만약에 아까 지난번에 우리 했었잖아요. 동영상 AI로 소리 빼는 거 우리 소리 막 다들 했는데 빼는 거 이게 이제 여기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갤럭시에는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갤럭시가 그래서 이런 AI 기능이 어디까지 계속 업데이트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AI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포토 에디터는 이제 좀 나중에 하고 영상 만드는 거를 하나 앱을 AI 앱이 쇼츠 영상 만드는 거를 사진이나 영상만 선택을 하면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앱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앱을 어떻게 제가 영상을 만들었냐면 이제 그런 앱 중에 지금 써보셨는지 우리 선생님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애가 이제 만들어줘요. 영상 사진만 불러와서 했는데도 사진만 불러와도 이렇게 알아서 효과를 지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효과 주는 이런 영상 앱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 앱이. 그래서 사진을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효과를 장면 전환 효과를 이런 식으로 주면서 음악도 알아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영상을 만들 수는 있는데 요게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길든지 너무 이렇게 그러면 약간 이게 뭐랄까 퍼져요. 요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3대5로 이미지 크기를 맞추면 그 기능이 이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도 영상을 얘가 또 만들어줘요.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면 또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내가 이렇게 영상 편집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사진만 불러왔는데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스타일이 49가지나 있어요. 49가지 요런 기능들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쉽게 음악을 넣어주고, 동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찍었지만 동영상도 이런 효과를 주면서 음악까지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이날도. 10월 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또 요런 걸로 그냥 찍은 것도, 요런 것도 찍은 것도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도 찍은 거를 좀 더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알아서 얘가 편집을 짧게 해주거든요. 보통 한 최대 길이가 5초 정도 돼요. 이 영상은 쇼츠 영상이니까. 그래서 짧게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스타일을 선택할 때마다 시간 길이는 좀 달라요. 시간 길이는 좀 다른데 최대 30장까지 사진을 불러올 수 있고, 영상은 하나밖에 불러오지 못해요. 영상 하나만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요걸 만들 수 있는 앱입니다. 이 앱이 이름이 뭐냐면 비트싱크라는 앱이에요. 비트싱크.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뭘 찾을 거냐? 비트싱크라고 한번 쳐보세요. 비트싱크. 이건 아주 기초적인 영상 편집이라기보다도 아주 기초적인 영상, 아주 AI로 만들어주는 영상 앱입니다. 그럼 요렇게 생긴 앱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생긴 앱.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아이폰에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이폰에도 설치가 되니까 앱스토어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열기 하시게 되면 좀 시끄러워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을 터치하면 이제 정지가 되니까 로그인도 할 필요도 없고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앱이 있습니다. 한번 설치 한번 해보시고요. 설치는 금방 될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럼 영상을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거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자, 설치 다 되셨죠? 자, 화면만 볼게요. 화면 한번. 여기 보시면 기본 처음에 화면은 건파이터라고 해가지고 웨스턴 건파이터에서 이 화면에 샘플 영상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뭐 톱니바퀴는 뭐 그냥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얘기예요. 설명 앱이고, 그 다음에 요 하단에 보시면 왼쪽은 이미지로 영상을 만드는 거고, 오른쪽은 동영상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미지를 불러와도 되고 동영상을 불러와도 되는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선생님이 찍으신 동영상이 있다면, 아니면 일단 동영상 먼저 해볼게요. 동영상 하나만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영상을 찍은 것 중에 여기 이제 이 영상 중에 있는 것들을 하나 불러오게 되면, 근데 영상은 10초 이상 되는 영상을 불러와야 돼요. 10초 이상 되는. 자, 10초 이상 되는 영상을 불러와야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상태로만 있어도 동영상이 이쁘다.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딱 누르면 지금 저는 이제 12초짜리 영상을 불러왔는데, 그 12초짜리가 이제 9초짜리가 된 거죠. 9초짜리가. 그리고 처음에는 건파이터예요. 하단의 동그라미가 옆으로 밀면 하나씩 바뀝니다. 옆으로 밀면 바뀌죠? 하나씩.
예. 요게 이제 요 스타일이 그래서 총 49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 스타일이. 옆으로 하나씩 밀면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거기에다 영상을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제 저장 버튼이 있어요. 이제 기존에 이 동영상을 찍었으면 동영상 안에 음성이라든지 뭐 또 소리라든지 어떤 다양한 음원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다 얘가 무시를 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음원으로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하나씩 눌러보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이제 바로 요 화면으로 뜹니다. 여기 비디오 품질 화면으로 뜨는데 중간 정도로 놔도 크게 화질은 떨어지는 건 없어요. 스마트폰에서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저장된 거를 이건 어디로 가냐?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비트싱크라는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거기 안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를 만든 거를 공유 눌러서 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은 다 제작이 되죠? 자,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요걸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씩 만들잖아요. 근데 요 화면에서 이렇게 49가지 스타일을 하나의 영상을 동일한 영상으로도 49가지 스타일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총 49가지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요 편집 화면에 다시 와서 선생님이 또 선택을 하고 저장 버튼을 또 누르게 되면 또 바로 영상이 하나 또 생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동영상으로 스타일만 다르게. 그래서 뒤로 가기 눌러서 하시게 되면 이 편집하면 또 와서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하나의 영상으로도 선생님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만든 게 지난번에 요거였어요. 요걸 가지고 스타일을 다 바꾼 거예요. 이걸 다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저기 덕평에 있는 어바웃 네이처 카페에 소개하는 영상인데 요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하나 만들고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5가지를 49가지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영상들은 여러 가지가 된다. 예.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이렇게 AI로 쉽게 불러오기만 하면 영상 하나 뚝딱 제작이 되는 이런 앱이 바로 비트싱크예요. 자, 여기 눌러서 또 눌러보면 바로 이제 공유가 되는 거. 선생님 올라온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올라온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영상들이 이제 무슨 영상들인지 알게 되죠. 선생님 찍은 거를 볼게요. 요거 권문철 선생님 찍으신 게 야경 찍은 것이요. 그죠? 그날 전 수업하던 날 나가시면서 찍으신 거. 그죠? 네, 우리 저 청강대 있고 여기 전등. 이 전등인데 이 효과하고 지금 너무 잘 어울려 지금. 그죠? 너무 잘 어울리죠. 효과하고. 이렇게 영상 하나가 뚝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이건 또 여기에 맞게끔 이런 분위기에 맞게끔 해주셨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상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서 형평을 해주고 여기 11초짜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이제 제가 올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올라오네요. 여기 그죠? 이렇게 영상이 요렇게 영상하고 맞는 템플릿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재밌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유병님 올리세요. 안 돼요?
동영상으로 동영상을 해보세요. 일단 편하게. 엄마가 똑같은데요, 완전히? 예? 어? 둘째예요? 둘째 몇 살이에요? 만 5세. 만 5세. 친한동 걔랑 쌍둥이에요. 하나도 안 닮은 쌍둥이. 아, 이란성 쌍둥이 그러면? 네. 어쨌든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얼굴이 나온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기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의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주고 뭐 그림화도 시켜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는 걸로 동화책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AI가 지금 있다 보니까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제가 요거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영상 자체는 그 24시간 타임랩스. 24시간 타임랩스. 그때 제가 알려드렸죠. 하늘이 보이는 풍경 사진을 찍었을 때 24시간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AI가 있어요. 갤럭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24시간 타임랩스 영상을 가지고 찍은 걸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갤러리에서 다양하게 만들었던 것들, 이런 것도 이제 프로 동영상에서 찍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이렇게 여러 개를 찍었잖아요. 같은 행사에서 여러 개를 찍었을 때 각각 하나씩 계속 만드시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비트싱크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음악은 다시 내가 새로운 걸 넣어도 되잖아요. 싹 지우고. 그래서 그걸 이어 붙이는 것만 해도 그럼 효과는 벌써 다 들어갔잖아요, 영상에. 그럼 그걸 이어 붙여도 그만 음악은 여기 있는 거 그냥 계속 디졸브 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맞는 음악을 우리 이제 이 선생님처럼 하나의 또 긴 음악을 하나 선택을 해서 딱 맞추면 그럼 하나의 영상을 이렇게 멋진 효과가 들어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자, 올라왔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 네, 사진, 느낌이 또 틀리네요. 이게 사진이 쫙 계속 이렇게 가는 게 한 장인데도. 예, 사진 한 장이 이런 느낌으로, 그죠? 예. 이렇게 느낌이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동그라미가 보일 정도로 사진을 찍을 때는 이게 프로 모드에서 찍으신 거예요? 그냥 아이폰에서 그 찍으신 거죠? 그 밝기 조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게 이제 요런 게 이제 잘 맞으면 이 태양이 동그란 게 보이죠? 요렇게 찍을 수 있는 이런 사진들. 이렇게 한 장만 가진데도 이 스타일이 사진을 되게 긴장감 있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비트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사진을 여러 장을 또 불러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대 30장인데 30장을 다 불러오면 얘가 25초 정도까지밖에 안 만들어줘요, 최대. 그러다 보니까 이 30장이 다 못 써요. 그래서 30장까지 다 불러올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20장에서 25장 내외로 최대 많이 불러오시면 될 것 같고, 그전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유병헌님처럼 사진 한두 장을 가지고 불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한두 장 불러와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영상 할 때 메뉴 이걸 안 알려드렸는데, 동영상 할 때는 이제 동영상이나 그 다음에 사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요 메뉴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음악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요거는 화면 크기예요. 화면 크기. 그래서 요 동그란 틱톡 모양 있는 걸 터치하시게 되면 가로, 정사각형, 세로, 요거를 세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크기를. 화면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를 이렇게 바꿔서 내가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찍은 사진이 가로 사진이면 이 영상 만들 때 가로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가로로. 근데 내가 찍은 게 세로면
세로로 가는 게 맞겠고, 아니야, 나는 올리는 영상이 아웃에 올리는 게 나는 인스타그램 쪽이야.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화면 크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쭉 가보면 사진 한 장 가지고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편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자, 우리 유병헌님이 선택한 그게 여기 보시면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그거는 뒤쪽에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씩. 호러도 있고. 이거네. 레이싱이었구나. 레이싱.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이거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멋있네요. 이렇게 되는 게. 자, 이런 것도 이런 그 바운스 이런 것도 괜찮고 한 장만 해도 사진이 찍기 한 장만 해도 나름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럼 한번 보면 사진을 여러 개를 선택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내가 찍은 사진이 정사각형이다. 그럼 정사각형 쪽으로 가도 괜찮고, 아니면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가져오시면 한 10장 정도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12장 가져와서 이 화면 크기를 정사각형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이쁘겠죠. 이렇게 중간 확인 눌러주고 영상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진은 선생님 선택하실 때 그 화면 크기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늘려지는 게 좀 없잖아요. 근데 정사각형이나 가로로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화면 크기를 하시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세로로 찍은 사진에 내가 편집을 할 때 그때 지금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경향. 그래서 그것만 조금 이제 확인해서 내가 이제 만약에 세로로 찍은 사진을 쓰고 싶다 그러면 3대5 크기로 갤러리에서 3대5 크기로 트리밍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늘어나는 경향이 없어져요.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찍은 사진이 가로가 많다, 뭐 정사각형 쪽이 많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선택을 해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로로 한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가 더 낫다? 그럼 가로로 가는 거죠. 가로로 가서 요런 식으로 이 정물화 같은 경우는 꽃 같은 거 사진 찍을 땐 요런 느낌도 괜찮네요. 요런 느낌도. 그러니까 49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러 개를 한번 섞어서 계속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영상 만들기 쉽죠? 이런 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주 제일 쉬운 이 기능을 가지고 온 거를 가지고 왔고, 요게 이제 키네마스터에서 만든 우리나라 거예요. 키네마스터에서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키네마스터 마크가 있죠? 요 K가 이제 키네마스터 마크인데, 요걸 누르게 되면 키네마스터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키네마스터 앱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수정 편집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선생님이 더 이제 편집에 대한 어떤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키네마스터 앱을 쓰시면 되죠.
이렇게 쓰시게 되면 됩니다. 자, 볼게요. 한번 만드신 것들을 한번 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네, 지금부터는 한번 쉬시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비트싱크 앱을 활용해서 아주 좀 꼼꼼하게 영상을 만들고 싶으시면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 쉬는 시간 포함해서 조금 더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어붙이는 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이제 비트싱크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영상을 우리가 비트싱크에서 만들었으면 앨범 자체 폴더에 비트싱크 앨범 폴더가 생성이 됐었잖아요. 네. 예, 여기 있는 영상들을 이어붙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갤럭시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눌러서, 똑같은 영화를 눌러서, 이렇게 똑같이 스타일이 다른 영상 3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불러와서, 영화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이어붙였죠?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그냥 이어붙이라는 거, 예. 이렇게 되면 불러왔으면, 얘가 실행을 안 해. 잠깐만요. 잠깐. 요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음악이 그냥 서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음악을 안 쓰고 새로운 음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음악을 다 지우고, 옆으로 가서, 여기 사운드를 죽이고, 음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음악을 처음부터 가지고 와서 불러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운드 트랙에서 불러와도 되고, 아니면 내 음악이 있으면 내 음악을 불러와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앨범 폴더 아니면 다운로드 폴더 있다면 이런 데서, 요거는 이제 제가 AI로 만든 건데 요걸 한번 그냥 불러오면, 지금 이게 끊겼네. 제가 다시 연결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갤러리에서 다시 우리가 만들었던 게 비트싱크였었잖아요. 비트싱크에서 만들기 눌러서 영화 누르면 내가 이제 만들었던 영상을 뭐 하나, 둘, 세 개를 불러와요. 그럼 영화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붙여지겠죠? 이렇게 쭉 불러주면 영상 3개가 54초짜리로 이제 불러진 거예요. 눌러보면 요렇게 지금 된 거죠. 근데 이 사운드를 다 안 쓰고 서로 다 틀리잖아요. 음악이 서로 틀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면서 뭐 그냥 써도 상관은 없긴 하죠. 요렇게 또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장면 전환 효과를 이거 클릭을 해서 선생님이 여기 페이드를 주셔도 되고, 페이드 이렇게 해서 모두 적용 눌러서, 그 다음에 앞뒤에도 이제 페이드 주고 끝에도 페이드 주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이 음악을 여기 있는 거를 다 바뀌는 것보다 하나의 음악을 쓰고 싶어. 그러면 하나씩 영상을 클릭을 하고 여기 사운드로 가서 여기 원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원음을 다 죽이고, 또 두 번째 영상 가서 다시 사운드로 가서 원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사운드 가서 원음을 다 죽여요.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가겠죠. 이제 그럼 이 상태에서 54초짜리니까 내가 다시 음악을 내가 여기서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이 음악 아니면 요걸 불러오면 사운드 트랙이 추가가 되겠죠. 요건 이제 요건 1분이 넘는 음악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내가 끝에 오른쪽 요걸 딱 누르면 딱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맞춰서 새로운 음악에 요거에 맞게끔 이제 음악을 하나로 만들어줘. 하나의 영상으로.
정사각형 영상인데 지금 가로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됐어요. 이렇게 지금 바뀐 거죠. 화면이 스타일은 바뀌고 이렇게 쭉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를 만들었으면 완료 누르면 이제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추가하는 거는 제목, 텍스트 넣어 제목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모티콘도 넣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집 요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이제 선생님 하시면 되는 거. 아, 이거보다 나는 또 더 짧게 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여기 아까 AI 편집 요거 딱 누르면 AI 편집을 해주겠죠. 더 짧게. 완료된 거를 불러서 편집할 수는 있죠. 가능하죠. 또 여기 만약에 일단 편집을 했는데 완료 눌렀어요. 일단 여기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네. 편집을 누르면 또 불러올 수 있는 거고 저장 누른 것도 편집을 누르면 또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편집을 누르면 새로 편집하러 또 갈 수 있고 지금 요거는 요 나가면 저장 안 하고 나가면 여기는 저장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내가 누르면 다시 편집을 하는 요 화면으로 떠요. 그럼 누르면 여기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저장이 됐다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했던 것 중에 요건 저장했던 거잖아요. 저장했던 거니까 여기 1106도 요거 마찬가지로 저장했던 거. 그럼 요걸 눌러놓으면 요걸 또 내가 다시 들어가서 또 편집을 해서 또 새롭게 출력하면 또 새로운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는 얘도 조금은 업데이트 된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네, 요렇게. 그 VD 같은 경우도 선생님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나씩 추가해서 내가 만든 영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D를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이게 자막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요.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진지해졌어요. 그죠? 뭔가를 이제 진지하게 내 사진을 가지고 가족 사진을 만들든 우리 이제 뭐 모임의 사진을 만들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한번 한 20분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실습으로. 하고 나서 그 영상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론적인 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갤러리에서 자, 이제 저거 우리가 이제 영상 만드는 게 잔뜩 있잖아요. 비트친크에서 만든 거. 그러면 점 3개 눌러서 만들기 눌러서 영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를 불러올게요. 그럼 영화를 눌러요. 그럼 이제 쭉 불러와줬죠. 그럼 37초짜리 영상이 지금 현재 다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클립을 하는 거예요. 클립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메뉴가 바뀌죠. 메뉴가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쭉 밀면 자르기도 있고 그다음 속도 조절하는 것도 있고 필터도 줄 수 있고 밝기도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스피커를 누르면 현재 음량은 100이잖아요. 이 100을 나는 다 줄이고 싶다 이거지. 이렇게 다 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나가.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영상 가서 또 클릭해서 또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눌러서 영상 음악 줄이고 또 나가고 다시 쭉 가서 다 세 번째 영상 다시 쭉 가서 스피커 눌러서 볼륨 줄이고 이렇게 쭉 누리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영상 클릭하고 볼륨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쭉 늘렸어요. 그러면 소리가 이제 하나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이제 보면 플레이하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제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요 슬라이드 바를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이 기준 슬라이드를 그러고 나서 여기 음표를 딱 클릭하게 되면 사운드 트랙 현재 갤럭시에서 주는 음악을 쓸 거냐 아니면 내 음악을 쓸 거냐 이건데 사운드 트랙을 눌러서 뭐 스페셜 데이나 스카이 플라이트 이런 걸 누르시면 아니면 뭐 더 좀 다른 거 여기 쭉 가서 강렬한
요걸 눌렀다. 그럼 완벽히 누르면 얘가 이제 불러오겠죠. 그럼 시간이 맞으면 1분 23초가 되면 끝까지 갈 거고. 여기 건 좀 기네요. 영상들이 항상. 이 음악이 1분이 넘네 다. 요 끝까지 와서 끝에 오면 얘를 이제 줄여야 되잖아.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얘 슬라이드 바를 이제 끝에 갖다 놓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는 여기 점점점 있는 게 오른쪽 걸 지우겠다 이 얘기예요. 요거는. 근데 요걸 딱 클릭하면 오른쪽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요 음악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데 이 음악이 나는 좀 서서히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시 얘도 스피커 볼륨을 눌러서 서로 사라지는 거를 요렇게 좀 놔두고 여기서 시간을 좀 주고서 선생님이 요렇게 음력을 끝에 이렇게 사라지게끔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사라지죠? 예, 음악이 사라지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료 누르면 이제 편집. 이렇게 제목 넣어주고 여기서 제목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상 편집. 그래서 여기 20251106 이렇게 이름 변경 딱 누르면 이제 두 번째 영상 편집. 영화 저장 딱 누르면 얘는 이제 저장 되겠죠. 저장된 것도 다시 불러와서 편집도 가능하고 요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됐다고 떴어요. 이렇게 나가고. 자, 이렇게 더 편집 화면은 스튜디오 편집 화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네. 예. 자, 이제 만든 거를 한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시나요? 샘플 만드시는 거? 아직 멀었나요? 소리 키워서 하세요. 천천히 크게 키워서. 방해는 뭐 여기 지금 서로 다 켜놓고 들어야지. 소리 키워서 쉽게 들으세요. 편하게. 그래서 이제 톡방에 이제 올리신 거를 한번 보시면 몇 개 올라왔네요. 벌써. 자, 우리 20초짜리 하나 올라온 거 한번 볼게요. 그쵸. 이렇게 영상이 가로 영상 이렇게 했는데 멋있죠.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21초짜리. 이거 저기네요, 이거. 이포대교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영상 하나 뚝딱 또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죠? 음악하고 이게 참 효과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이긴 하지만. 낙엽 떨어지는 건데 효과를 넣었더니 낙엽이 안 보이네. 낙엽은 안 보이고, 지금 이게 보이는 거죠? 네. 반짝반짝이, 네. 빛반사처럼. 예. 이런 효과도 사진 한 장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아주 예쁜 영상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비트싱크가.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나 어쨌든 같은 영상 가지고 같은 사진 가지고 49가지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트싱크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올라왔네요. 네. 지금 이어 붙이신 건가요? 네. 예. 이 사진 되게 이쁘다. 이 사진이요. 정말 그냥 지나가면 모를 텐데 아파트 그냥 화단에 저런 게 있었어요. 그 나무 막대 뒤로 조금 지저분한 게 있었는데 그건 없었고요. 네. 근데 저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뻐요 지금.
이게 되게 이뻐요. 네. 그쵸. 꽃 사진 찍은 거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이쁘죠. 여기 되게 이 나무가 자체가 되게 요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요 이미지가.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아까 갤러리에서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갤러리는 사진을 편집을 하든 영상을 편집을 하든 그 만들기에서도 바로 영상을 보정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그 내가 찍은 사진 영상을 하나 불러오게 되면 영화를 불러오게 되면 여기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메뉴가 이게 바뀌는데 여기 보시면 끝으로 가면 필터 요 필터를 내가 또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필터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요 태양은 뭐냐면 내가 찍은 영상을 다른 효과 밝기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둡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비도 줄 수가 노출 요런 것도 내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효과로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하게 대비를 주면서 더 진하게 나올 수 있고 하이라이트 영상도 줄 수 있고 그림자도 조금씩 주면서 좀 더 다른 색깔 아니 흑백으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 나는 컬러로 바꾸고 싶다 좀 더 진하고 갑시다 요렇게 내가 뭔가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다. 이런 것들은 색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색온도 줌으로 넣어서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처음에 했던 영상은 이 영상이 아니었는데 이런 색깔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런 색깔로. 그럼 보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색도 더 진해졌고 근데 전에 거는 뭐냐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되돌리게 하면 선명도 다 이제 지울게요. 끝까지. 자, 이렇게 지우면 이 밝기였어. 이 밝기. 이런 밝기에 되어 있던 사진입니다. 영상이.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 들어가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해 밝기로 해로 조정을 하신 거야. 그러면 여기 대비를 하나만 줘도 대비를 쭉 진하게 주면 요것만 줘도 벌써 달라지죠. 색상이. 이게 완전히 달라지고 노출도 살짝 요렇게 조금 어둡게 주면 너무 밝게 찍었던 게 조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주고 채도도 주고 그 다음에 틴트도 주고 요런 식으로 색온도 살짝 올려주고 아니 뺄 수도 있고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낫죠. 살짝 노랗게 가는 게 요렇게 해서 선명도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명료도 주면서 요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영상 자체의 화질이나 느낌이 처음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요런 느낌의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진도 가능한 거예요. 영상도 이렇게 가능하다. 내가 찍은 영상이 좀 밝게 나왔다, 흐리게 나왔다, 뭐 색깔이 좀 이상하다, 이거를 여기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영화 스튜디오로 들어오셔서 편집을 하면서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토 에디터로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거 하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여기 연필 있죠. 연필을 눌러서 여기서 바로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눌러서 내가 찍은 영상을 편집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렇게 포토 에디터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상이나 새로운 사진으로 재탄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거를 노출을 좀 이렇게 대비를 진하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런 것들 노출 있죠. 노출을 더 어둡게 간다든지 밝게 간다든지 요런 걸 가지고 느낌이 완전 다른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포토 에디터의 이 조정이 이 해 버튼이 있어요. 해 버튼. 이거는 이미지든 동영상, 이미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이게 가능하다. 동영상도 이 기능이 있어서 선생님 찍은 동영상이 뭔가 찍었는데 너무 하얗게 나왔어. 너무 밝게 나왔어. 아니면 너무 노랗게 나왔어. 이런 것들을 그 영상 자체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잘못 찍은 동영상도 새롭게 좀 제대로 된 이런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갤러리에 들어오시게 되면 요 해 모양의 편집, 연필을 누르게 되면 갤러리에서는 바로 들어오게 되면 연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만들기 들어와서 편집하면서
영화에서 내가 영상 하나 선택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클립을 선택하게 되면 쭉 가다 보면 여기 해가 있어요. 필터도 있고 해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가능한 거 수정이. 이 기능을 내가 편집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집하기 전에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그냥 불러와서 이어붙이기만 해도 되는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메뉴들은 편집 프로그램마다 거의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만약에 해로 나와 있지만 다른 데서는 조정이라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걸로 쓰기도 하고 여기 해 모양으로 해서 색 조정 요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선생님들하고 같이 갤러리의 스튜디오로 영상 만드는 방법을 지난주에 이어서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에서 쉽게 AI로 쇼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쇼폼 영상 만들 수 있는 비트싱크를 가지고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또 봤고요. 그거를 이어서 붙일 수 있는 게 또 갤러리 스튜디오.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는 VDC라는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계속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찍은 영상 사진이든 비트싱크는 사진은 최대 30장까지 가능하지만 시간이 25초, 27초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0장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20장에서 25장 요 정도까지만 불러오시면 되고 동영상은 영상 하나 그 대신 10초 이상이 되어야지만 불러올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실습까지도 이렇게 해봤고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을 때 필요한 게 좀 이제 이론적인 게 좀 있어요. 카메라 워크,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찍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렌즈 이동이라 이런 것들 촬영 기법이 있는데 요걸 이제 말씀드리면 요런 게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서 팔은 가슴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동 시 천천히 움직인다. 근데 무릎은 살짝 구부린다. 닌자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서 우리가 영상을 찍으러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럼 많이 흔들려요. 근데 팔을 붙이고 좀 가깝게 들고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하고 무릎을 구부리고 사뿐사뿐 가는 거하고는 흔들림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 자세를 영상을 찍을 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촬영 모드 중에 하이퍼랩스 있었잖아요. 하이퍼랩스를 우리가 한번 찍을 때 앞사람이 종종 걸음으로 가면서 나는 또 따라갔었잖아요. 이런 영상을 찍고 싶을 때도 천천히 따라가야 되니까 흔들리지 않게 겨드랑이에 팔을 붙이고 스마트폰을 들고서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나도 닌자 스텝으로 이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살짝 구부린 상태로 걸어가면 좀 최대한 좀 흔들림이 덜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짐벌이나 핸드헬 이런 좀 흔들림이 없는 흔들림을 보정하는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자세가 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짐벌을 쓰게 되면 흔들림을 완전히 방해 안 받거든요. 흔들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뭐 셀카봉도 이렇게 흔들림 방지 기능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닌자 스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기능이 뭐냐면 패닝이라는 게 있어요. 패닝. 이런 용어는 우리가 이제 영화 AI로 영상을 만들 때도 이런 영화 카메라 무빙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해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패닝이 뭐 하는 거고 이런 용어들이 뭔지. 패닝은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찍고자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촬영이 패닝이에요. 패닝. 그래서 고정된 상태에서 수평으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이 방향으로 찍는 게 패닝이다. 패닝. 움직이는 피사체. 만약에 피사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 대신 얘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나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상태. 이렇게 돼버리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패닝으로 이런 영상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패닝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동영상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할 때는 요런 거죠. 동영상 만약에 찍는다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상황. 이게 패닝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틸업, 틸팅이라는 게 있어요. 틸팅. 이렇게 보시면 영상 한번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높은 빌딩을 찍고자 할 때 우리가 파노라마 찍듯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게 틸업이에요. 이게 카메라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쭉 높은 데를 찍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틸업.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 내려올 때 틸다운. 이런 기능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높은 피사체나 높은 건물,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틸팅이라는 기능으로 카메라 무빙 기능으로 틸업이나 틸다운을 씁니다. 그럼 만약에 AI한테도 이런 영상을 내가 만들고 싶은데 사진을 하나 딱 올려놓고 여기서 틸다운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카메라 무빙을 해줘 하면은 사진 한 장이지만 얘가 이제 틸다운으로 해서 쭉 무빙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주겠죠. 이런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틸팅이라는 용어.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위아래로 내리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킹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포츠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축구 같은 거 할 때 선수들이 이제 딱 전반전 끝나고 나면 선수 우르르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카메라맨이 선수들 따라가면서 같이 카메라 들고서 쫓아가잖아요. 쫓아갈 때 그러면은 카메라맨도 선수도 같은 위치에서 있는 상태잖아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거. 우리 마라톤 할 때 보면 마라톤 선수를 계속 카메라 중계차가 옆에서 카메라 비추면서 계속 따라가죠. 이 사람 계속 똑같은 장면에서 뛰는 것처럼 따라간단 말이지. 이게 바로 트래킹이에요. 트래킹. 그러면 아까 패닝은 나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제 트래킹은 뭐냐?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제 트래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트래킹도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어떤 영상을 찍고자 하는데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고자 할 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걸 찍고 싶을 때는 패닝이 되는 거야. 패닝이 돼서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 공간을 지나가면 얘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트래킹은 같이 따라가니까 없어지는 게 없지. 이렇게 찍는 게 이제 트래킹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자체도 따라가는 게 이제 트래킹. 요런 기능.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 이게 줌인이라고 하는데, 줌인은 뭐예요? 쫙 당기면서 가깝게 당겨오는 거잖아요. 이게 줌인을 하는 거고, 줌아웃은 가깝게 있던 걸 쭉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지구가 쫙 사라지면서, 그 엔딩 장면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SF 영화 같은 거 볼 때 가끔.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런 거 줌인, 줌아웃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줌인 쭉 당겨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줌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줌아웃은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서 지구가 보이는, 이렇게 줌아웃 해주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줌 기능 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폰 안에 쭉 누르면 요 슬라이드 바가 나와요. 이 줌잉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줌으로 부드럽게 내가 줌을 할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을 그냥 누르면 이렇게 가지만, 꾹 누르면 5배에서부터 그 다음 배속까지 요렇게 내가 천천히 줌잉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아이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써요. 어떻게 보면 이 기능도 줌인, 줌아웃을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달리라는 게 있어요. 달리는 이 카메라가 어떤 장비에 장착이 된 상태에서 그 장비가 움직이게 돼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장비를 통해서 앞뒤로 이제 카메라가 움직인다든지 좌우로 카메라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기능을 쓰는 때 우리가 이제 레일을 따라서 카메라 촬영할 때 있잖아. 무빙할 때 있잖아. 뭐 트래킹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고정된 장비를 찍을 때 영상 보시면 이런 식의 장비가 슥 가면서 이런 고정된 장비가 넘어갈 때 슥 빠지면서 어떤 아웃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주인공을 쫙 나타나게 할 때
이런 스타일로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 여기 있는데 바로 이렇게 줌인하는 것도 아니고 줌아웃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트래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피사체 고정된 상태에서 쫙 나오면서 요 나와 있는 피사체를 지나가고 나면 주인공이 싹 보이는 어떤 피사체가 다른 피사체가 보이게끔 해주는 이런 게 이제 달리 인이 되고 또 멀어지게 되면 달리 아웃이 되겠죠. 거기서 멀어지게 되면. 그래서 카메라 장비를 메고서 앵글의 변화를 주는 촬영 기법이 바로 달리다. 어떤 장치에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직접 사람이 움직이면서 찍을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 달리입니다. 달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크라는 것도 있어요. 아크 촬영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주인공을 놓고서 반원을 그리는 거예요. 반원을. 주인공을 보고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가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변의 상황을 볼 수 있죠. 어떤 배경 변화도 보고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렇게 해서 180도 반원을 그리는 영상인데 카메라가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영상 카메라를 돌리는 방법. 이런 촬영이 아크 촬영이에요. 아크 촬영. 그래서 이것도 많이 찍습니다. 은근히.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담아주기 위해서 이런 영상 촬영 기법이 많이 나오고요.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촬영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빗이라는 게 있는데 올빗은 360도 회전 그러니까 궤도 촬영을 한다고 우리가 인공위성이 우리가 지구로 궤도를 돌잖아요. 이렇게 삥 돌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궤도 촬영을 한다고 해서 이제 올빗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삥 돌면서 이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를 돌면서 촬영하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영상이냐면 주인공은 이렇게 놔두고 만약 이 뺑뺑 도는 거 있죠. 한 바퀴. 이런 영상들 나올 때 그렇게 이제 올빗 영상을 많이 찍어요. 주인공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올빗이라는 촬영 기법도 있습니다. 올빗이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촬영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포커스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씩 아시면 요런 기법으로만 가지고도 영상을 찍어도 그 찍은 영상을 이어붙이기만 해도 멋있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어떤 편집을 전혀 안 써도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데 달리 인을 쫙 해서 어떤 피사체 나무 그늘, 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쫙 가면서 호수가 보인다든지 그걸 거기서 끊는 거야. 그 장면만 딱 꺼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호수에 놀고 있는 오리가 있다. 그럼 오리를 어떻게 해요? 줌인으로 쭉 당기는 거지. 당기고 그 다음에 다시 줌아웃으로 쫙 빠져나갔다가 이번에는 또 오리가 지나가고 있네? 그러면 그 트래킹으로 쭉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패닝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요런 식의 따라가는 요런 장비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또 나무를 이제 타고 카메라를 이런 기법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쭉 오면서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서 찍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찍을 때 갈 때도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거고 찍으러 나올 때도 아웃할 때 이렇게 찍으면서 나오는 이런 것도 영상에 되게 효과가 주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카메라 무빙에 따라서 많은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카메라 무빙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 좋은데 유튜브에서 그 사람께 내가 한참을 안 봐서 카메라 무빙으로 하면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서버렸다. 아이폰 영상이라고 하면 지금 나올 거다.
요즘엔 다 뭐 나오면 다 AI 영상밖에 없어서.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고정해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도 그냥 계속 풀로 찍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풀로 찍을 필요는 없는 거. 이렇게 하나 찍어주고 이어서 붙이기만 해도 뭘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요.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뭐 저걸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트래킹 하죠. 여기 지금 올라가 틸팅 되죠. 지금 틸팅 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빠르게 패닝을 하죠. 이렇게 빠르게 패닝도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어떤 긴박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패닝 자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뛰어갈 때 같이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트래킹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360도 회전하죠. 아크처럼 이런 식의 촬영 돌아가면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아이폰 15 이런 영상들 특히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이제 근접 촬영을 하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서서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나무 이렇게 지금 세워놓고 지금 자기가 이제 이런 걸 찍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 다음에 걸어가는 모습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출이에요. 뭐냐면 앞에다가 삼각대에다 카메라 설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찍는 거 혼자 찍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혼자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요게 이제 달리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이제 달리처럼 이렇게 햇빛 보이는 거를 살짝 지나가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 디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줌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패닝으로 살짝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달리인 같이도 보이고 줌인 같기도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이제 찍는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찍잖아요. 이게 찍는 게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이제 꽃을 하나 찍어도 한번 패닝도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줌인도 해보고 줌아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한번 돌려가면서 찍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서 찍어보시게 되면 내가 장면 전환 효과나 이런 걸 주지 않아도 찍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어붙이기만 해도 영상이 영화가처럼 나온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뭘 배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찍는 거, 이 카메라 무빙만 가지고도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스토리가.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설봉호세에서 뭘 찍어야 되지? 여주 실력사에서 뭘 찍어야 되지? 여주 금모래 음모래 공원에서 어떤 걸 찍어야 되지? 이런 거 했을 때 거기 올라온 아침에 햇살 보면 햇살 되게 이쁘게 나오는 거를 뭐 달리로 한번 찍어보고 패닝도 한번 찍어보고 틸팅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해서 찍어봤을 때 그게 어떤 영상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영상을 그냥 찍었지만 지금은 처음에 그냥 찍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패닝도 한번 줘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앞으로 영상 찍는 거를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을 뭐 갤럭시의 스튜디오 앱도 한번 활용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싱크라는 앱도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갤러리나 VDS를 통해서 이어붙이는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 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동영상 촬영할 때 카메라 무빙에 따라서 엄청난 영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앞으로 촬영하실 때 상기해서 한번 찍어 보시면 좀 더 좋은 영상, 멋진 영상이 편집에서 장면 전환 효과 이런 특별한 효과를 주지 않아도 트랜지션을 주지 않아도 진짜 멋진 영상을 촬영으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도 많은 거를 배우셨나요? 너무 많이 차나요? 넘쳐요. 넘치죠? 자,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져요. 이제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